자,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자, 오늘 아침에 유화주들이 미르죠. 이걸 표시해 놓은 라인이죠. 자, 오늘 아침에 아이고 요거를 지우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이렇게 쭉 자, 쭉 이렇게 잡아보면 딱 기술적으로 매수 바로 지금 이건 이슈가 없었어도 이거 사야 될 자리죠. 대한유화. 자, 이렇게 해서 대한유화가 12% 올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 우리의 골드 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 12%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LG화학도 7%, 그리고 금호석유도 6.85%, 7%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이 각각 12%, LG화학과 금호석유가 7%. 그러니까 유화 쪽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다 올랐다는 얘기죠. 이게 유화 같은 경우는 이게 각각의 종목별로 차이가 좀 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속 제가 비웃고 있는 골대 같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종목 모멘텀이 아니라 섹터, 업종 모멘텀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 유화에서 나올 수 있는 업종 모멘텀은 구조조정밖에 없죠. 구조조정밖에 없습니다. 유화, 구조조정.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죠? 어저께 석유화학 구조조정, 이거 구조조정 이슈 가지고 당긴 거는요, 그 앞에도 있어요. 정부에서 구조조정 이쪽에 밀어붙인다 그런 얘기하면서 구조조정 얘기가 그 전에도 한번 이 구조조정 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었죠. 정부 쪽. 그러니까 요 종목보다는 지금 이게 화면에 여기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유화, 석화. 자, 석화라니까 이거 보이죠? 자율 통폐합 1호, 첫 자율 구조조정 기대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저 앞에도 이제 정부발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부발 구조조정 지원 기대, 요거 가지고 앞서도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일에도 있고요. 자, 앞쪽에 보면 이거 첫걸음 뗀 석유가 갈길 먼 천강 이런데, 이게 지금 방금 나온 이 뉴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미 저 앞쪽에 지난주에도 있고요. 이게 계속 있던 뉴스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 개편하고 이미 저 앞쪽에서도 예를 들면 한화와 DL 간의 구조조정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롯데케미칼 분석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데인 건데, 이 롯데케미칼에서 구조조정 가지고 롯데케미칼이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보시면 구조조정 촉각 이거 나와 있고요. 구조조정 이후 구조조정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구조조정 개편 속도전 이런 얘기들도 지금 8월달에 이미 등장했고요. 노란 봉투에다가 구조조정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나오고 있는 거냐 그러면, 자, 보실까요? 대책 발표하겠다라고 거, 이게 8월달 얘기입니다. 여천 NCC 같은 경우가 이게 하나하고 DL 간의 싸움에서 이게 공장된 거, 이게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 2분기 롯데케미칼을 저점에서 증권사들이 추천한 거기에도 보면 하반기에 구조조정 훈풍 실적 개선 기대. 구조조정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해 드리면서 구조조정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시작도 안 했다라고. 자, 앞서 롯데케미칼의 분석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 시작도 안 했고요.
정부에서 이게 빠르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업계에서 뭐라 그러면 정부에서 손을 써달라고요. 정부는 업계에서 빨리 자율적으로 니들이 좀 알아서 뭘 좀 해봐라. 그리고 미정 내고 맹다 싸움만 하고 눈치만 보고 그랬으면 되겠냐. 좀 앞장서서 뭐 좀 나가라. 이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뭐 좀 해라 라고 정부에서 뭐 좀 해라 라고 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해요? 가장 먼저 제출한 구조조정 기대감 이게 벌써 13일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좀 구조조정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구조조정 적극 협력 이럽니다. 왜? 얘네가 제일 쫄리는 애들이거든요. 제일 째는 애들이거든. 제일 째는 놈들이 일단 먼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애야. 근데 이걸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미루면서 그래서 정부 쪽에서 무언가 해주기를 그렇죠? 정부 쪽에서 이제 무언가 해주기를 이게 구조조정 얘기가 보시는 것처럼요. 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했던 거예요. 계속 안 되니까 석화가 안 되니까 이쪽이 안 되니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5월달 얘기거든요. 구조조정 안 하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게 신용공과 경고 나온 거 이것도 5월달이고요. 그랬던 게 이게 지금까지 내내 이렇게 시간 끌면서 정부에서 뭐 해주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안 되니까 없애고 합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합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얼마나 줄이고 들어가는 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부처 간에 또 이거 심사도 거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웬만하면 이제 통과를 시켜줘 버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합치고 그 다음에 뭐 또 엎어치기 하고 지금 생 난리를 쳐요. 그것도 이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얼만큼 줄이고 얼만큼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아직 스타트도 안 끄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뉴스 자체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 아니라 중간중간 반등 나오는 데서 대부분에 걸쳐서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한유화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려왔고 유화는 나올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대한유화 사시면 됩니다. 이건 눌려 들어오면 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는 게 방금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쟤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업계로는. 그런데 이 대한유화는 벌써 자율적으로 벌써 다 끝났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업계 전체에서는 석유화학주들이 지금 구조조정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 생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쇼들을 하고 있는데 대환유화의 경우는 이미 벌써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적으로 벌써 조정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환유화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4분기에 자 끝내고 난 다음에 적자폭 축소시키고 4분기에는 흑자 빡 돌았죠. 여기서 자 문제가 되는 제일 째는 여기 우리의 골대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골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구조조정이 개선. 근데 이게 봄부터 소쩍새는 구조조정 소쩍하고 이렇게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죠. 여태까지.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댔는데 정작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연말 들어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면은 이제 요렇게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에요. 적자폭이 줄어들 거다. 적자폭이. 이건 뭐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려할 필요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답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화가 싼 섹터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쪽이 못 올라도 너무 못 올랐어요. LG화학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LG화학 2차전지 쪽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이 덜미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느리게 따라 올라 들어왔었죠. LG화학 이거는 이 LG화학은 앞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화학으로 분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더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LG엔솔이 올라오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LG엔솔이 올라 들어오면 올라 들어와요.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구조조정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랄이고 다 필요 없이요. 어차피 구조조정 업황이 오른다 그러면 대한유화는 무조건 올라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더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 지금 차트에서도 보고 계시잖아요. LG화학은 다시 얘기 드린다면 LG화학은 석화 아닙니다. LG화학 내는 바이오도 있어요. 예전 LG생명과학을 흡수를 해서 LG화학에도
LG화학은 바이오도 있습니다. 신약도 있어요. 주가에 전혀 반영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화학으로 봐도 계산 안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LG화학 여기 나오잖아요. 신장암, 신약, 물질 이렇게 LG화학 희귀 비만증 신약, 경구용 신약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LG화학에도 LG생과를 흡수를 하면서 LG생과를 흡수를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큐로셀도 나오네요. SK바팜 큐로셀. 그런데 지금은 앱클론이 큐로셀보다 훨씬 더 위에 가 있죠. 앱클론이 지금 39호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SK바이오팜이 41호에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당기는 게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앱클론이 큐로셀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 셈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화 쪽이다라고 하면 롯데케미칼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유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을 예전에부터 들고 물려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속 설명드린데요. 대한유화로 바꾸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건 작년에 이 금양 같은 종목들 이거 바꾸세요 얘기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금양이 올라가려 그러면 결국에 LNF,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가 올라가야 금양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양이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속도를 보이는 종목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걸 붙들고 늘어지고 있냐 이거야. 금양이 올라가려면 결국에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금양이 올라가는데 나머지 2차 전지는 하나도 못 올라가고 단발로는 가능해요. 이런 게 단발로 금양이 압도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금양이 이걸 다 뚫고 넘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섹터가 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다시피 섹터가 돌아 들어가는데 sek터 돌아가는 데서 대한유화가 롯데케미칼보다 처지냐 이거야. 그러니까 뭘로 보더라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손잡이 만드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어느 쪽을 보더라도 대한유화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가지고 계신 분들 나중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 무지막지한 속도를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이미 분석해서 해드린 바가 있죠. 이런 건 나중에 가서 별도로 따지더라도요. 이거 구조조정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거. 근데 그 시작하는 거 그나마도 이미 구조조정 기대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면서 반영되어 있던 거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구조조정 이슈 가지고 주가 끌어올렸었죠. 최근에도. 바로 직전에도 구조조정 이슈 가지고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세에 대해서는 과하게 기대를 가지실 필요가 없고 여타 화학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한유화로 그리고 LG화학은 그냥 LG엔솔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1차부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대한유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뒤져보시면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거 저 앞에서부터 분석 다 나가 있던 거고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저 앞쪽에서부터 분석 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구조조정 가지고 주가 상승할 때 이거 아직 시작도 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기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냥 대한유화 그대로 가세요. 대한유화는 이미 구조조정 벌써 다 끝난 회사입니다. 이러고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있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각 분야별 쪽으로 스토리를 꽉하니 깨고 있는 전문가들이 쭉 다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장세에 따라서 이제 틈새 쪽으로 공략을 갈 수도 있고 메이저 시장 주도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히 틈새 그렇죠. 개별 틈새 저가 지금의 포인트는 겁니다. 화면 보시다시피요. 지수가 매일 시작하기만 하면 눌리고 전부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갭 띄워놓으면 눌러버리고 갭 띄우면 눌러버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히 계속해서 개인들이 유명한 종목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모으면서 고가주들 그대로 D&D 파마텍 같은 종목처럼 그냥 그대로 달리고 로켓헬스 이런 개별주처럼 이건 이제 개별 성향의 종목이니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개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당기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초점 자체는 이렇게 해서 지수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서 쉬어 들어가는 국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개별, 저가, 틈새 요걸로 계속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라는 의미에서 요 다음에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저가 메리트로 도는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쪽에 있는 종목들을 단기 공략으로 들어가고 단기 공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위에서부터 눌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 계속해서 이제 저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점에서 돌아 나오면 그리고 깊숙하게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묻어놓을 만한 자리 들어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그대로 노려 들어가고요. 이제 어떤 종목을 어디서 노리고 받아치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쉽게 알기가 어렵죠? 천재투자TV를 보면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이 포인트가 왔을 때 매수, 매도 다 나간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